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고 싶은 금액만 정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집가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값이 요즘에 말도 안 되게 비싸죠? 뭐 6억? 아니죠. 9억? 평균 가격이 9억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요. 얼마일까요? 딱 2억입니다. 2억대의 아파트인데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0 타경 108592번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36 송악 휴스테이 101동 2층 203호 물건입니다.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약 9평, 건물 면적은 약 15평, 매각 물건 토지 건물 1걸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감정가는 2억 6천에서 지금 현재 한 번 유찰돼서 2억 8백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요. 채권자는 저축은행입니다. 이 물건의 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깨끗하죠. 이 해당 물건이요. 2017년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CU가 있고요. 그리고 헤어샵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외관이 깨끗합니다. 1층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바닥도 아스콘으로 공사한 지 지금 약 21년도니까 약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입구인데요. 외부 차량 출입을 차단기를 잘 설치해가지고 관리실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출구, 입구 통해가지고 지하로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쓰레기장인데요. 쓰레기장 보면 관리가 깨끗하게 잘 돼 있죠.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거 보면 건물의 아파트의 전체적인 관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앞에 있는 골목인데요. 골목이 또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상가들 있죠. 이렇게 여기 옆에가 이제 시장이더라고요. 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도 나름 잘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에 1층 부분인데요. 지상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쓰레기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게 준수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관도 깨끗하죠. 지금 4개 호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1동 203호입니다. 여기 앞에가 지금 골목입니다. 이건 좀 단점인데 앞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는 소음 이런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불을 켜게 되면 실내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불투명 스티커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 고려를 해보세요. 자, 해당 아파트는요, 이렇게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물건은 여기 101동입니다. 101동을 확대해서 보면 이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 이쪽이 우리가 보는 203호인데요. 203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요즘에 이제 발코니들을 다 확장하기 때문에 크게 넓게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로드뷰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있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을, 겨울, 봄이 되면 분명히 여기 나무가 다 잎사귀가 떨어져서 실내가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다. 그런데 2층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골목이 넓으니까 여기에서 채광 받기에는 좋은데요. 대신 여기가 이제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어서 조금 더울 수 있겠다.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물건은요, 방학역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방학역과의 거리가 3번 출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횡단보도를 한 번, 2번 건넙니다. 이렇게 해서 약 1km 되는데요. 도보로 14분 거리입니다. 14분 거리면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힘듭니다. 근데 걸어 다닐 필요가 없는 게 주변에 버스 정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까지 제가 거리를 재봤는데요. 약 한 300m, 350m, 4분. 그리고 이쪽 버스 정류장은 뭐 한 2분. 2분에서 4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한 번 타서 한 2정거장, 3정거장이면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교통 편의성은 보통 정도로 보입니다. 자, 주거니까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를 많이 보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왼쪽으로 좀 몰려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쪽으로 배정이 되는데 여기
서울 방학초등학교 있죠? 일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백일동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2 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서 여기 입구까지 다다르면 딱 6 분입니다. 그럼 이게 성인 걸음이니깐요. 아이들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가 이제 2 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일 때는 쪼끔 통학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좀 아이들이 크면 그냥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변 환경하고 사진을 봤으니깐요. 이제는 경매 물건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 보면요. 8층 중 2층이고요. 보존 등기는 17년도, 사용 시기는 16년도 12월 달에 됐습니다. 즉 지금 약 한 5년 정도 된 거예요. 5년.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약 15평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약 9평이고요. 감정가는 토탈 2억 6천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18년도 8월 21일 압류 시흥세무서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지금 세입자가 빨리 전입을 했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미상이다. 배당 요구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금이 지금 미상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미상인 이런 물건은 거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왜냐면 미상 임차인 이 보증금을 알아야지 우리가 인수금액이 얼마인지 아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상인 것들은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증금이 미상이면 일단 그냥 이렇게 X표를 누르고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미상인 건요,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세입자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 처리가 되고 공매가 됐다가요. 그리고 나서 저축은행을 통해서 600만 원에 기인해서 강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우리가 경매 물건으로 만날 수 있게 된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싶은데,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낙찰을 받고 싶은데, 이게 물건이 거의 시세가 제가 파악하니까 약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3억 정도 되면 지금 사도 싸죠. 쌉니다. 3억인데 지금 2억 7천에 사도 10% 할인돼서 산 거니까 싸잖아요. 그런데 살 수가 없죠. 이 보증금 미상이라서 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미상 보증금을 파악만 하면 우리가 입찰할 수 있겠다. 그쵸?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가 얼마에 입찰하는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보증금 미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사건에만 맞는 것만 딱 얘기를 드릴게요. 짧게. 자, 최근에는 이렇게 계약을 하면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딜 보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세 실거래가 있죠. 시세 실거래가를 찍어 봅니다. 자, 찍고 지금 18년도 세입자가 18년도 6월 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1분기나 2분기에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전월세로 맞추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매매를 볼게요. 매매가 한 건이 있는데요. 2억 4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용 면적 49.1료가 우리 물건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우리 물건 같아 보여요. 이게 지금 소유자가 2억 4천에 산 걸로 보입니다. 이 매매 사례가 찍힌 게. 자, 그리고 전세가요. 같은 이 평수가 9.1료가 1, 2분기 사이에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2억 천에 냈어요. 2억 천에. 자, 실거래 상세 내역을 볼게요. 전세 두 건이 됐는데요. 2분기에 됐습니다. 우리 세입자는 지금 6월 달에 들어왔어요. 6월 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2분기에 계약이 될 확률이 높겠죠. 계약은 4월 11일에서 20일 사이에, 그죠? 근데 층수가 2층이래요. 그러면 우리 물건일 가능성이 꽤나 높겠다. 지금 우리 보는 물건도 2층이고 계약된 물건도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의 시세가 전세로 내놓으면 2억 천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게 가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볼게요. 공호수 공시가격에 101동을 누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호수는 203호입니다. 그죠? 그러면 64.2가 찍히죠. 평형 정보를 보면요. 여기가 같은 평형대로 지금 3개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3개 중에 2개 호수가 2018년도 4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 그게 2억 천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천에 계약이 된 거니까 우리 물건의 이 세입자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월세 계약은 없거든요. 지금 전세 계약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2억 1천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물건을 접근을 하면 지금 시세가 3억입니다. 시세가 3억이니까 2억 1천을 인수를 해야 돼요. 엑셀표에다 쓸게요. 세입자 인수금액 2억 1천. 그러면 시세가 지금 3억입니다. 그럼 우리 얼마 살까요? 그냥 쉽게 10% 할인해서 2억 7천에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2억 1천은 인수죠. 우리는 6천에 사야 돼요. 6천만 원일 때 사면 됩니다. 우리는 2억 7천에 사는 효과랑 똑같아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2억 5천에 사고 싶어. 그러면 2억 1천은 인수니까 2억 1천 빼면 4천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2억 1천이 아니면 어떡해? 좀 불안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공매가 진행됐습니다. 공매에서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들이 내 돈을 주세요라고 자신의 권리가 있으면 돈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공매 사건에서 만약에 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배분 요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를 배분했는지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공매 사건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 사건, 이 번호 있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사건 누르고요. 그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선택 누르고요. 사건 번호는 원래 있는 거니까 이거 누르면 똑같이 나옵니다. 송악 휴스테이 101동 2층 203 똑같이 나오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나오죠. 근데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공매에서는 취소가 된 거예요. 쭉 보면은 여기 부대 조건 있죠. 본건은 권리 신고한 임차인의 서류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이렇게 있어요. 권리 신고를 했대요. 경매 아까 사건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경매 사건에서는 권리 신고를 했대요. 여기서 그러면은 달라고 뭔가 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임대차 정보 보니까 신고대 임대차 기준 임차인 정땡씨 보이죠? 그리고 보증금 2억 1천 보이시죠? 제가 아까 2억 1천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2억 1천이라고 여기서 확실하게 찍어주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나왔어요. 아까 경매 사건에서는 전입일자 6월 15일만 있었는데 지금 공매 사건 보니까 확정일자까지 있고요. 보증금까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공매 사건일 때는 이 세입자가 배분 요구를 한 겁니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랑 똑같습니다. 내 돈 2억 1천만 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에 만약에 앞서서 공매 사건이 진행되면 공매 사건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네? 너무 좋죠. 2억 1천만 원인 걸 확실하게 알려줬잖아요. 자, 다시 경매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입자 인수금액이 2억 1천만 원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고 싶은 금액만 정하시면 돼요. 사고 싶은 금액이 2억 7천이면 2억 1천 빼서 6천의 낙찰을 받으면 되고요. 2억 5천이면 2억 1천 빼서 4천의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이 미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길 필요가 없어요. 미상 임차인들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됩니다. 이 물건은 나중에 좀 유찰이 필요하겠죠. 각자 입찰하고 싶은 그 금액을 정하셔서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물건은 편하게 입찰할 수 있으시겠죠. 앞으로도 이런 물건이 나오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입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보증금을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공매가 함께 진행된 경우라면 배분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 공매 사건을 검색해서 배분 여부를 파악 후에 해당 보증금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세입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경매, 더 수준 높은 경매를 하려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훨씬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가사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